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8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3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11일입니다. 일진은 정미일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절기상 경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칩, 절입 시간은 오전 11시 57분이 됩니다. 자, 11시 57분이라고 하는 것은 5시에 해당이 되면서 일간이 정화일간이기 때문에 시두법에 따라서 병오시가 주어지게 되는데, 자, 이 경칩 전이냐 경칩 후냐에 따라서 원령 자체가 경칩 전인 경우에는 무인월이 되는 것이고요. 경칩이 지납니다. 즉 11시 57분부터는 원령이 무인월에서 기묘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경칩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정미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칩이 지나게 되면 명식이 경자년 기묘월 정미 1이 됩니다. 그래서 경칩을 기준으로 해서 경칩 전이냐 내지는 경칩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원령이 무인월, 기묘월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호 시에 바뀌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병호시 이전에 요 경자신축 이민계묘 갑진을사 병호 일부시까지는 무인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호시 일부부터 정미시, 무신시, 기후시, 경술시, 신해시는 이거는 경칩이 지났기 때문에 즉 11시 57분 병호시가 지났기 때문에 이때는 경자, 기묘, 그 다음에 정미 일로 이렇게 사주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이 바뀌는 기준 여러분들 2월 1일 양력으로 3월 1일 음력으로 몇 월 며칠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명리학에서 월이 바뀌는 기준은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고요.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2월, 3월, 4월 내지는 5, 6,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2월이다, 3월이다 이렇게 알파벳으로 된 어떤 원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12지지로 해가지고 월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2월 같은 경우는 되게 인월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3월은 묘월, 그 다음에 4월은 진월,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 그 다음에 8월은 실월, 그 다음에 9월은 6월, 10월은 수월,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임묘진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봄에 해당이 되면서 목왕절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5, 미월 같은 경우에 이때 화가 가장 왕한 여름에 해당이 되면서 이때는 화가 왕한 계절로 보는 것이고 요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즉 추절 즉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금이 왕한 계절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동절인 겨울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해자 축월 같은 경우는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놓고 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볼 때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진월이라든가 내지는 미월, 수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묘진의 진, 사오미의 미, 신유술의 술, 해자축의 축 이렇게 끼어져 있다 하더라도 진술, 충미만 이렇게 빼놓게 되면 이걸 사계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우리가 말할 때는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자,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임묘진 봄에서 사오미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요때는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겨울에서 다시 임묘진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이 되면서 이때는 오행상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월이 될 때는 뭐예요? 입춘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묘월이 될 때는 경칩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술월은 한로, 해월은 입동,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인월에서 묘월에서 진월, 그 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1일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월이 이
절기가 바뀌는 것은 딱딱딱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2020년 월이 바뀌는 절기를 갖다가 별도로 표현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신유술월, 해자, 축월 이렇게 월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가 경자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월은 무인월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묘월은 이제 기묘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월은 경진, 4월은 신사월, 그 다음에 5월은 이모월, 미월은 개미월, 신월은 갑신월, 6월은 을류월, 술월은 병술월, 그 다음에 해월은 정해월, 자월은 무자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월은 기축월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이 바뀌는 기준, 인월이 되는 기준은 입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 되는 것은 경칩, 진월이 되는 것은 청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월은 소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술월은 한로, 해월은 입동,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때 바뀌냐면 그 절입 시간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무인월 설명드릴 때 입춘의 기준은 어디라고 그랬냐면 2020년 2월 4일 18시 03분에 입춘이 되면서 이전의 축월에서 올해 경자년 무인월로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말씀드렸지만 자, 경칩이 되면서 무인월에서 이렇게 기묘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무인월에서 기묘월로 바뀔 때는 경칩이 되면서 무인에서 기묘월로 바뀌게 되는데, 경칩의 절입 시간은 언제냐? 2020년 3월 5일 11시 57분에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묘월에서 경진월로 바뀔 때는 청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청명은 2020년 4월 4일 16시 38분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즉 뭐냐면 기묘월에서 경진월이 될 때는 청명, 즉 2020년 4월 4일 16시 38분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력 1월 1일이다, 음력 1월 1일이다 이럴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절기가 들어오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핸드폰 만세력 앱에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니까 올해 요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메모를 별도로 해 놓으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이고요. 굳이 여기서 정리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제가 또 기묘월에서 경진월 갈 때는 청명 요 시간을 또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묘월에서 경진월로 바뀌는 그 분기점에 따라서 명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굳이 뭐 알아두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학인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정리해 놓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이거는 매년 달라진다. 매년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에 절입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올해 2020년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요. 내년 2021년 신축년은 이 입춘의 절입시간, 경칩의 절입시간, 청명의 절입시간이 또 각각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매년마다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아시겠죠? 그래서 월이 바뀌는 기준은 절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절입도 언제 딱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절입이 경칩이라고 하는 것, 절기가 경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경칩의 절입 시간은 오전 11시 57분입니다. 자, 11시 57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시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시라고 하는 것은 11시 30분에서 오후 13시 30분까지가 오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경칩 절입 시간은 11시 57분이기 때문에 오시 중간 정도의 오시 중간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오시라 하더라도
같은 옷이 즉 병옷이라 하더라도 11시 57분 이전 즉 11시 56분이다라고 하면 경칩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령이 바뀌지 않고 이전에 무인월을 쓰는 것이고요. 또 같은 병옷이라 하더라도 경칩 절입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11시 57분, 11시 58분, 11시 59분 이렇게 지나가서 57분이 돼서 지나갔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무인월을 쓰지 못하고 기묘월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병옷이라 하더라도 경칩 전이냐 경칩 후냐에 따라서 사주 명식이 기해, 무인, 정미, 병우라고 하는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칩이 지났다라고 하면 경자년, 기묘월, 정미일, 병우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을 것 같지만 기묘월과 무인월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를 토대로 해서 오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 명식을 본다라고 하면 경칩 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칩 후가 되면 정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원령 자체가 다르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의 지장간을 먼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인이 아니죠. 이제 묘죠. 묘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냐면 간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그냥 병화, 간목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묘 안에는 간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두 개가 들어 있지만 묘 중에 있는 간목은 쓰지 않는다. 여기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격을 치용할 때라든가 아니면 용신을 치용할 때 이 인중에 있는 무토라든가 묘 중에 있는 간목을 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목이죠. 인목도 목에 해당이 되고 묘목도 목에 해당이 되지만 정화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목과 정화 입장에서 바라보는 묘목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정화라고 하는 걸 제가 뭐라 그랬냐면 등촉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쉬운 말로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음화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병화는 등촉지화가 아니라 이것은 태양지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는 보다 강렬하고 보다 밝은 어떤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병화처럼 뜨겁지도 않고요. 병화처럼 밝지도 않고 병화처럼 강렬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음유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인 것이고요. 또 병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성이 크게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다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초라고 하는 파라핀이라고 하는 연료가 필요한 것이고요. 모닥불이라고 하면 장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스불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혼자서 빛과 열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빛과 열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연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목생화하게 되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 입장에서 인성에 해당이 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인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편인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좋아하는 것은 간목을 좋아할까요? 을목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간목은 마른 장작과 같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뭘로 볼 수 있냐면 마른 장작이라기보다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목과 같아요. 그래서 간목은 장작이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물에 젖은 쑥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중에 있는 본기가 간목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을 쓰지 않고 그 인중에 있는 묘중에 있는 을목을 치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승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화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 자체에 간목을 가지고 있지만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승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묘월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인월에 태어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이 됐든 묘월이 됐든 인묘월은 다 목왕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게 되면 정화 같은 경우는 목다 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재성이 있어서 왕목을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경칩 전이 됐던 경칩 후가 됐던 이 두 사주 모두 경금이라고 하는 재성, 즉 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벽갑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가지고 있다. 재성의 용도가 있는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제가 용도가 있게 되니까 뭐예요? 사람 자체는 꼼꼼하고 반듯하고 그 다음에 원령 자체에 인성이 있기 때문에 측은지심을 갖는, 즉 마음이 좀 후덕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하나는 인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묘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이고, 인중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묘 안에는 이 안에는 뭐예요? 병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통근할 수 있습니다. 통근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통근,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 일간인 이 묘월에는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화를 생하는 목생화 상생의 개념과 일간 자체가 원령의 뿌리를 둘 수 있는 것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으면 자기가 뿌리를 뒀기 때문에 스스로도 왕하지만 인성도 같이 왕하다라고 하면,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 자체가 지금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뿌리 들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정화 자체가 왕한 것이 아니라 인성 자체가 왕한데, 문제는 뭐냐면 인성이 승목, 물에 젖은 승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에 젖은 풀은 목을 갖다가 질식시켜서 꺼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 인월이 됐든 묘월이 됐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나,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다시 부득이하게 간목 하나 정도는 좀 더 있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생시에서라도 간목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여기에 있는 을목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반드시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사주가 됐던 금이라고 하는 용도는 똑같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편인격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인성 하나는 정인격, 하나는 편인격, 약간 차이는 있어요. 정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양복을 받기 때문에 나의 정모를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음화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에 해당이 되는데, 습성적으로 약간 정인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다 좀 측은지심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나,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의 정모가 아니라 계모라든가 서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집 안에 있기보다는 나중에 크게 되면 외방행이라고 해서 집을 떠나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고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정통적인 어떤 체계화된 어떤 학문을 배운다라고 하면, 편인은 뭐예요? 원래 바른 학문이기보다는
편인이라고 하는 건 약간 치우친 학문이기 때문에 좀 넘들이 하지 않는 제도관에 좀 없는 약간 특수한 학문 같은 거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종교라든가 역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을 좀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인수격들은 정인격이 됐든 편인격이 됐든 일단 공부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도 매우 좋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토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인월과 묘월의 차이는 뭐냐면 미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토는 인하고는 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토가 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합을 하게 됩니다. 해묘 합을 하죠. 이거는 해묘 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목이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이 묘목 옆에 자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또 자묘형도 돼요. 근데 이거 자묘형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뭐 이게 수 중에서도 자수가 가장 극왕한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목도 묘월에 가장 왕한 목이 기 때문에 가장 왕한 수가 가장 왕한 목을 이렇게 수생목한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목이 너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화 입장에서 승목이 너무 왕해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화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건 아니고 반드시 경금으로서 왕해지는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 주어야지만 정화가 질식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경우 오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무인월이냐 기묘월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주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생시 보시고요. 오늘은 예시 사주는 없으니까 생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칩 이전으로 보게 되면 경자 무인 정미일이 되는 것이고요. 시는 병오시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칩 후가 되면은 같은 병오시부터 이후로 신해시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경칩이 지났을 때 기묘월이 됐을 때 여기 있는 생시는 절대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생시는 뭐예요? 경칩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기묘월에는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무인 월일 때는 경칩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생신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경칩 이전의 생신은 경자, 신축, 이민계묘, 갑진, 을사, 병호 일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꼭 경자시를 설명하면서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이 뭐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건토라고 했어요. 무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미토도 뭐예요? 서로 다 건토의 무토. 그 다음에 이런 무토. 그 다음에 기토, 일지 있는 기토 또한 다 건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 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있다라고 하면 경금을 생해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토는 금을 생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미토 자체도 금을 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 경자시가 이렇게 됐을 때 자수가 미토 옆에 이렇게 첩신되어 있을 때는 마른 땅에 물이 옆에 스며드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미토를 약간 습토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자수가 미토 옆에 잠이 원진이 돼서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 미토가 습토화돼서 경금이 미에 통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토가 습토화돼서 경금을 생해줄 수 있다. 단 무토는 이거는 습토화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게 자수가 아니었을 때 여기 있는 자수가 이거 습토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안 됩니다. 같이 옆에 붙어 있을 때라야 습토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미토 자체가 금을 생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은 능히 어떻게 목을 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불도 생시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인월의 모강절이기 때문에 정화하고 시간의 임수가를 보게 되면 정임이 서로 합을 하죠. 정임 합 목이 되죠. 제 키보드가 약간 또 이상해지려고 합니다. 정임한 목이 돼서 이거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합화격이라고 하는
그 합합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거 무토가 있고요. 경금 있으면 이건 합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정임 합해서 합합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임 합화 목으로 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역신인 경금이라든가 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합합격이 절대 될 수 없고요. 그냥 일간정화하고 임수하고 서로 탐합한다 그래요. 합을 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합격이 되지 않고,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사주가 탁한 사주, 탁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결코 좋게 보진 않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인시가 아니라 이거는 갑진시가 되겠죠. 그죠?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갑진시가 된다면 인월에 갑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진토를 보고 미토를 봤기 때문에 무토 자체도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가 어떻게 되면 이 목이 병화를 너무 극단적으로 생겨주는 국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가 있어서 이제 정화의 이렇게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금으로서 토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경금으로서 갑목을 벽갑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호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꼭 경금뿐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목이 왕한 경우에는 물론 이제 경금으로서 왕목을 절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화가 왕하게 되면 굳이 뭐 경금까지는 필요 없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목이 왕하더라도 화가 정화 일간 자체가 뿌리를 튼튼하게 들 수 있죠. 오미 미토하고 오화가 있게 되면 이거는 오미 화가 되고 병화까지 있게 되면 이거는 일간 자체가 정화 인 음화라고 하더라도 병화가 이렇게 뿌리 있는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제 정화가 양관화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벽갑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뭐 임수라든가 수로서 화가 너무 치열해지는 것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금은 수를 생해주는 희신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이거는 건토이기 때문에, 건토는 화의 열기를 빼서 설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무토 같은 이건 건토인 것은 화를 오히려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쉬운 말로 벽돌 중에서 내화벽돌이죠. 흙으로서 내화벽돌을 만들면 용광로 같은 뜨거운 쇳물도 담아둘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무토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있는 것이 좋은 국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경칩이 지났을 때 사주 생시를 본다라고 하면 요 생시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똑같습니다. 뭐 병호시 같은 경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순목이기 때문에 너무 순목에 의지하지 말고요. 그냥 그 오미합에 정화가 뿌리를 두고 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그냥 화 자체, 일간 자체가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열기를 그냥 축장시키고 더 뜨거운 조열함을 더 가중시킨다라고 봤을 때,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예요? 절대적인 습토에 해당이 되죠.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의 기운을 화생토해서 열기를 뺄 수가 있겠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생할 수 없지만은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있는 상황에서 목생화하게 되고, 화가 세력을 부축해서 치열해지는 중에 이 화는 습토를 생하게 되고, 습토는 다시 경금을 생하게 되고, 경금 다시 수를 생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런 사주 자체가 별것 아닌 나쁜 생시일 것 같긴 하지만 서로 순항상생이 되는 그런 괜찮은 생시, 의외의 괜찮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무신시가 됐을 때는 자, 이것도 그냥 묘미 앞에서 승목밖에 일간 자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신금에도 정화가 의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무토, 기토, 그 다음에 자수, 경금도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때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월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원령에 뿌리를 두지만은 묘월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묘에 뿌리를 둘 수 없죠. 뭐 미중 정화에 뿌리는데 이거는 매우 미약하죠.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의지할 것은 묘목인데, 그나마 묘미합해서 목이 세력을 얻게 되지만
얻게 되지만 승목이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목을 절제시켜 주어야지만 승목이 정화를 갖다가 질식시켜서 꺼뜨리지 않는 그런 국세가 된다. 이렇게 되면 다시 경금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기웃이 또한 마찬가지에 해당이 되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신해시가 되겠죠. 신해시. 자, 신해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해수 밑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해묘미 목국을 완전히 구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묘월이 가장 목이 왕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지지로 해묘미를 완전히 이렇게 글자를 다 갖추게 되면 목이 아주 왕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목다화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으로서 목을 절제시켜서 목다화식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목다화식.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뜻은 목이 너무 많아서 화가 질식돼서 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해묘이 목국이 형성되면 이거는 목이 많은 중에 또 해수 자수까지 옆에 이렇게 있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승목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갈대가 있는데 젖은 갈대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갈대를 갖다가 얼른 배다가 낫으로 배가지고 말린 갈대를 가지고 정화를 불을 피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젖은 갈대가 많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배다가 정화를 살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중요한 것 경침이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칩 절기가 바뀌는 것은 항상 그 절기하고 그 절기가 들어온 절입 시간을 꼭 살펴서 그 절입 시간 전이냐 절입 시간 후냐에 따라서 사주 명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하시고 잘 살피셔서 사주를 분석 감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